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은 삶이 풍파를 만나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삶도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구나, 용케 잘 버텼구나 싶었어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50년 가까이 산 세월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바나나는 귀한 것이었죠. 요즘은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많이 드시죠. 하지만 80년대에는 바나나가 귀했던 때였죠. 만화에선 바나나를 먹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릴 적 바나나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부모님이 주시니까 그저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딸은 오늘도 잘 놀았다고 해요. 아빠가 어떤 노래를 배웠니? 라고 물으면 딸은 아빠, 나 오늘 노래를 배웠어. 한 번 들려줄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피곤하다고 해도 딸을 위해 듣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죠. 철선이 없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저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잘 자랐어요. 중학생이 된 후 우리 부모님의 일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물을 펌프하는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셨고 그 제품들은 아버지가 직접 발명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집에서 고장난 물건을 고치기도 잘했고 무엇이든 잘 만들었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는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후에 대학교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어요. 부모님은 희수를 두고 따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이야기를 나는 학교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친구에게도 약속했어요. 결국 부모님의 첫 만남은 저에게 여실히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나도 엄마랑 아빠처럼 운명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 했고 친구들에게 자주 얘기했죠. 그런데 친구가 권희수를 보며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그는 도도하고 깔끔하며 까다로운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그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난 분명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 결혼할 거예요. 내 꿈속의 이상적인 남자는 정우성처럼 완벽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야 하고 성격은 부드럽고 내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지만 친구들은 나가 꿈을 꾸고 있다며 비웃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분명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어린 시절에 나는 세상의 사랑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믿었지만 내게 잘 어울리는 사랑하는 이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엄마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 희수야. 당신을 잘 아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버지처럼 만날 거라고 말한 후에 저는 성적 좋지 않게 대학에 가지 않아도 아버지의 공장을 이어받아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의 사립대학을 가는 것을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대학 생활은 역시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회의가 있어. 너도 대학에 오지? 라는 말을 들었지만 바로 돌아서기엔 벌써 노는 게 낫겠다 싶어서 통과했습니다. 과제를 해야 하는데 다들 놀러 나가면 언제 학교 과제를 할래? 그래서 너희도 오늘 미팅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다들 과제를 하려고 했어요. 응, 그런 말도 있었고 과제를 해야 된다. 나는 이제가 이렇게 열심히 미팅을 나갔지만 내 운명의 상대를 찾지 못했고 학점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사장의 딸이라고 해도 너에게 억지로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대학 생활을 했지만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3학년 2학기 때 깨달아서 마지막 학년에 열심히 공부해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달의 매출 부분이 이상해요. 지난달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이건 제 치킨 식사를 묻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잘 아실 것이다. 여기요, 제식 씨. 아, 그분이 있는 사람 맞아요.
재식 씨 여기서 우리 딸과 이번 달 매출에 대해 얘기하고 계세요. 잠시 나가서 올게요.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의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 부분은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더하기와 빼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숫자가 잘 못 되었네요. 그리고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 해요. 이 사람 생각하니까 정말 여기부터 잘못됐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이 문제였네요. 아, 사장님 딸이지만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겠네요. 뭐라고요? 제가 뭘 한 건데요? 여기가 놀이터처럼 놀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말 조심하세요. 이 장면은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왔지만 남편과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어요. 그는 쉽게 아빠 자리를 내어주려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어제 말한 거 사과하고 싶어요.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하는 당신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그래? 사장님 딸이라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사회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줘야 해요. 사과할 것도 없어요. 권재식 씨라고 했죠. 알겠어요. 기분 나쁜 건 싫지만 왜 끌리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라고 생각이 들어 이야기해왔어요. 재식 씨처럼 틀리지 말라고 할 예정이에요.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데 요즘은 나랑 친하게 지내대요. 난 그 정도는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재식 씨 엄마도 알아. 경영지원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곽재식 씨 말이에요. 성격도 안 맞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매일 찾아오는데 반겨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끝났나요? 왜 계속 찾아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좋다고 하는데 왜? 나 잡아먹는 건 너무 좋다고? 내가 이렇게 끌고 당기는 게 견딜 수 없어요. 저를 따라오다 결국 연애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죠. 아, 그렇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겠죠. 경험이니까요. 수준 차이가 심했던데. 아니야, 그런 건 당신이 잘 모르는 거야. 아주 괜찮은 청년이야. 아마 우리 딸이랑 우리 회사를 더 크게 만들어줄 재능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 우리는 예리하게 사랑을 키우며 1년 5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어요. 우리 신데렐라 씨, 어서 오세요. 놀리지 마.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결심했나요? 진짜 혼난다. 아저씨, 반대가 더 끌리는 걸로. 우리는 서로 성격과 환경이 정반대였지만 잘 극복했어요. 이젠 시댁 얘기를 해볼게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한 명 있죠. 시동생도 남편처럼 머리가 좋았어요. 잘 풀린 케이스였죠. 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는데 안 피곤했어요. 도련님, 어서 오세요. 형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축하드려요. 최연소 교수님, 당신이 귀국한다고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감사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군 형수님 감사해요. 남편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둘 다 표현에 인색하고 무뚝뚝해.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돌아가신 시아버지 성격이랑 똑같다고 해. 언제부터 출근이니? 다음 학기부터 출근이에요. 일단 수업은 하나만 맡기로 했어요. 아직 선배님들 따라가려면 멀었잖아. 도련님 교수실에 축하원이라도 보내드려야겠어요. 몇 호인지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에이 왜 그래 부끄럽게 당신이 도련님이야. 그걸 왜 당신이 정해. 그래 좋은 생각이네. 너무 큰 화합 말고 화보는 어떠니?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미 오늘 충분히 축하받았잖아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 후 시동생이 이렇게 잘 풀린 게 제 덕분이라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다 우리 첫째 아가 덕분이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되니까 우리 아들들 일도 잘 풀려 첫째는 승진했고 둘째는 벌써 교수 됐고 아휴다니 덕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이 사람이랑 도련님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저 때문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고맙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다니. 덕이야 그리고 저는 당신 이렇게 멋진 시동생에게 왜 아직 짝이 없을까 의문을 품고 있었다. 여보 도련님은 만나는 사람 없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 형수님 감사해요 남편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둘 다 표현에 인색하고 무뚝뚝해.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돌아가신 시아버지 성격이랑 똑같다고 해. 당신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의 염려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합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과의 갈등, 그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을 차리세요. 당신은 아직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않았어요. 꼭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 짜증을 내다니 결혼을 망설이게 할 만큼 성미가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결혼을 허락하지 못하시겠다면 저를 만나러 오지 마세요. 정말 미쳤어. 자, 가자. 그만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지금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해요. 우리 조용히 얘기해봐요. 어디서 미쳐 나온 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 앞에서 그러는 것은 안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맞아요. 우리 엄마, 뭘 하신 거예요? 우리 첫째 며느리와도 닮은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돈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무 돈에 올려놓으세요. 아으, 시끄럽다.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맨 채로 누워 계셨어요.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곤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나 봐요. 저는 여러 날 동안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 분란 끝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고요. 이후 몇 날째 시어머니 없이 도련님과 결혼할 예정의 상대와 저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너무 당황했죠. 대신해서요. 사과하지만 아니요. 누구든 다 그런 반대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그렇게 강하게 말해 어머님께 실망을 많이 가져다 줬을 테니 걱정이에요. 충분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지요? 우리 엄마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에 어울리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다시는 어머님을 뵙지 않겠다고 했냐고. 그건 어머니가 먼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둘 다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 동서를 보았을 때 반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와 동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걸 보면 어머님도 결국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서울대 공대 출신이에요. 여자가 공대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지 않나요? 아들이 서울대 공대 출신의 며느리를 가지면 아주 멋있잖아요. 우리 아내도 대학을 졸업했어. 그런데 왜 내 얘기가 나와서 집 떠나? 어머님, 그만하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제가 보장할게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설득한 끝에 도령과 예비 며느리가 어머니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내가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공대 출신이라며 공부만 할 줄 아는데 어머님 성함은 차지 않으실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짐이 되지 않게 열심히 살 거예요. 어머님께도 정말 잘할게요. 엄마, 재수 씨가 잘한다고. 누가 재수 씨야? 지난번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나가서 죄송해요. 이걸 받으세요. 이 사람이 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해서 명인이 만든 약과 준비했어요. 이거 예약이 엄청 많아서 3개월 안에 사지도 못한다는데요. 호들갑은 그렇게 진통은 있었지만
도련님과 동서도 결혼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저희 둘은 금방 친해졌어요. 형님, 이걸 봐요. 이게 뭐야? 형님, 목이 길어서 목걸이 하고 다시면 예쁠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동서가 직접 만들었다고. 아, 손재주도 좋아.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형님, 아버님이요. 응, 우리 아도 손재주가 엄청 좋으니까. 이재주, 좋은 사람을 만나셔서 나중에 부모님과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형님, 그렇게 남편과 서방님은 친형제이고 저와 동서는 친자매처럼 자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죠. 그런데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다 그것 때문이에요. 길이가 깊이가 있던 예인 부인이 자신의 말을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우리 아들을 죽게 한 것은 귀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 때문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 아들을 살려줘, 어머니. 그만해, 더는 말하지 마. 이제는 재수 씨가 누구보다도 슬플 것이다.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아서 이미 암이 퍼져서 몇 달 뒤에 사망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이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왜 내 아들을 끌어드냐고? 어머니, 남편이 돌아가신 것은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동서는 현재 서방을 옆에 두지 못하여 더욱 힘든 상황이다. 동서야, 빨리 집으로 가. 나중에 연락할 테니 여기서 그렇게 머물지 말아라. 아들아, 어째서 이리 빨리 가는가? 내가 함께히 나가리라. 아이고, 하늘도 무관심해. 왜 나처럼 늙은 이를 떠나가야 할까? 나는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중아, 넌 아빠를 잃어버리니 참 괴로웠을 것이다. 동서야, 일어나 밥 먹어. 왜 그러는 거니? 형님도 살아있지 않아. 이 모든 일은 내 잘못 때문이다. 나에게는 미련이 남아있기만 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남편이 암에 걸렸을까? 서로 위로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한국어로 쓴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동서 탓이 아니잖아. 시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그 유전인자를 서방님도 물려받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도 죽을 것처럼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밥 먹어야 살지. 이러고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서방님이 보면 얼마나 쓰러겠어. 옆에 있어 주지도 못하는데 이건 그 누굴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동서를 위하는 거야.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누가 나를 챙겨줘.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정 또 세상이 혼자 남았어요. 동서가 왜 혼자야? 나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동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 정말 섭섭해.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동수한테 뭐라고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싫으시죠. 제가 어머님이 평생 저를 미워한다고 해도 전 이해해요. 아, 미리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마. 서방님이 돌아가신 거 누구의 탓도 아니야.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무나 붙잡고 원망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동서도 속으로 쌓아놓지 말고 다 털어놔. 알겠지? 정말 고마워요, 형님. 고마운 거 알면 어서 이거 먹어. 우리 엄마가 동서 먹으라고 해주신 거야? 잘 먹겠어. 동서는 남편이 49일째를 마치기 전까지 힘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정말 흔적도 없이 호연히 사라졌어요. 수소문을 하며 찾아보았지만 동서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엄마를 조금 원망스러워했어요. 미암님, 동서 때문이 아닐 텐데 엄마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신 거죠? 동서는 항상 자신을 아들을 빼앗은 죄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위함은 가문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도 위함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동생도 이렇게 떠나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미안해요. 당신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만해요. 나도 엄마가 재수 씨에게 무슨 말씀을 한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재수 씨를 어디서 찾지? 연고도 없어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 재수 씨는 아예 한국에서 떠났을까 아니면 그렇게 찾기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계속 찾겠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무사히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나 동서, 참 아니면 따라간 거면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마구 터져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추억하고 있으신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다시 써볼게요.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중국에 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친구가 그 기술을 빼돌려 팔았다고 해요.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친구는 행방이 묘해졌다고 해요. 아버지와 남편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에 투자를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팔아버릴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회사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문을 닫아야 했어요.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있는데 모든 일을 끝낼 때까지 힘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못생긴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데 정말 어이없어. 내 남편은 이래서 힘없고 쓸데없어. 그래도 다시 일어설게. 부모님이 너무 오래 일해왔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네, 그렇게 되었어. 나 화심을 찾아서 성공했어.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도우미로 일하게 됐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일할 권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집 주인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지금 들어오세요. 희수 씨 맞죠? 네, 맞아요. 집이 넓어서 혼자 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요. 다른 분과 번갈아 가며 일하시면 돼요. 처음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럼 최선을 다할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 개가 3마리 있어요. 오셔서 개 산책을 먼저 시켜주세요. 그리고 집안일을 본격적으로 해주세요. 방 3개를 뺀 나머지 방을 청소해주세요. 거실, 부엌,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세탁실은 여기 있어요. 바구니가 가득 차 있으면 세탁도 해주세요. 건조기를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럼 오늘부터 일 시작해 주세요. 개 산책은 저가 할게요. 청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펜트하우스에 가정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만큼이나 큰 집이라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 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보니 집을 정리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거실에 있는 장식장을 정리하던 중 집주인의 졸업장을 발견했어요. 서울대 졸업 족적이었네요. 아, 혹시 우리 동서를 아시나요? 동서는 잘 지내서요? 모르겠네요. 그렇게 졸업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두고 옆에 있는 사진을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 액자 안의 사진에는 집주인과 동서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집주인과 동서는 친구였습니다. 아니, 우리 동서는 동기란 거죠. 오, 맙소사. 집주인은 동서의 행방을 아는 걸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혼란스러워하면서 마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열린 문에서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형님한테 그 해야겠니? 우연히 들려온 집주인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생겨서 나는 그제서야 동서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장식장에 있는 사진은 사모님과 대학 친구들의 사진이에요. 네, 맞아요. 졸업식 때 함께한 거야? 찍은 음악 사진이에요. 그렇구나. 아니죠. 익숙한 얼굴이 보여서요. 혹시 보경이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보경이가 제 동창이에요.
아까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익숙한 얼굴을 보고 익숙한 이름이 들려서 그만 죄송해요. 죄송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 보경이 형님이 맞나 감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보이에게 손목에 점이 있고 말하니까 바로 형님이 맞다고 얘기하네요. 보경이 결혼식 때 보경이 잘 챙겨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보경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경이가 동기들한테 형님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 여동생 같아서 챙겨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동서가 아니, 그러니까 동서 지금 잘 지내요? 갑자기 사라져서 저하고 남편이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보경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틀 뒤에 뵐게요. 저는 그날 집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얘기를 남편에게 해줬습니다. 남편 역시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주인 사모님이 재수 씨 대학 동창이라고, 그것도 친한 친구. 그렇다니까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재수 씨를 결국 만나게 될 운명인가 봐요. 재수 씨는 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몇 날 뒤에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뻤어요. 어디로 사라져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었어요. 나도 재수 씨를 만나러 가고 싶네요. 재수 씨를 집으로 데려올 건데 어머님께 말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얘기를 나누는 건 재수 씨를 만난 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어미는 재수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날 뒤에 재수 씨를 만나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출근 후 강아지 산책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서 형님, 동서. 잘 지내셨어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나요? 저와 남편은 동서를 찾으러 다녔었답니다. 이제 괜찮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알겠어요. 하나씩 천천히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오늘은 일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동서, 너 왜 그렇게 사라졌어? 혹시 나쁜 마음이 들었나 봐서 정말 걱정했어? 남편이랑 함께 너를 찾았는데 이제 다행히 내가 예전처럼 보이니 안심했어요. 사진이 있더라. 동서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고민이 많았는데 수영 씨가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어.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산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어. 실은 내가 49세 한국을 떠나기로 생각하고 있었어. 물론 형님과 아주버님께 말하고 갈 생각이었지만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셨어. 어머님이 말씀하길 나의 아들이 없는 마당엔 너도 며느리 노릇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 서운했고 어떻게 해도 어머님이 제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도 그런 식으로 인연을 끊기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명절 뭐니 해야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안부도 건네고 조용히 살라고 하셨어. 나는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억울했어. 형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내 삶에서 벌어진 일들, 그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 모두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또 원망스러워 보였어. 그래서 나도 그냥 이해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런 일 있으면 날 연락해야지.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해야겠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 나에겐 가족이 정말 소중한데 가족에 버림받은 기분이었어. 그래서 충동적으로 짐을 싸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어. 강조하며 시작했어요. 나는 나랑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그래서 아무도 바라지 않으면 모두 자기 살 방법을 택하면 돼. 나이즈 클랜 이야기. -249 오늘날 아버지 친구에게 자주 와 봐줬어. -249 아버지와의 관계는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불안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어느새 나에겐 엄청난 행운마저 갖게 됐어. 그리고 잘해보자 결심했지. 부안. 요즘에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심의 평화는 쉬운 거 아니야. 역경이 많았더라도 말이야. 변화는 중요한 거 같아.
환경을 바꾸려 해보았지만 너무 힘들어. 아버지나 형님이 도와주지 않았나? 나에게 활력이 남아있는데 수고. 나는 늘 약간의 지지가 필요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마침내 스스로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자신과지. 예보다 중요한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하고 있던가 분과 함께 공동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신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어요. 그는 산업 스파이였던 것 같아요. 동서쪽의 지식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직도 그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마 그도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동이었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투자자들은 돈을 잃었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둬야 했어요.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남편은 작은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 전부터 그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가까워졌죠. 그때 충격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졌어요. 그들은 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수영이가 새로운 동생이 형님처럼 생겼다고 말해 기절할 뻔했어요. 형님이 이곳에서 일하게 되신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형님이 어떤 것이 미안해요? 형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엇인가요? 부모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오직 돈에 의지해 살지 않고 그래도 어머님께서 그를 싫어하셨어요. 그 일도 안 하고 밤이면 집에서만 노는데 그 사람이 벌어온 돈을 쓰고 다닌다고 결혼 첫 해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평생 그런 삶을 살 계획은 없었고 나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동아리 친구들과 바이오 벤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설립이 가까워지던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그때는 일단 모임을 떠난 채였지만 결혼 2년 차에 그 일을 다시 시작했어. 친구들이 날 반가워해 주더라. 와, 정말 똑똑하고 그냥 물러서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그 바이오 회사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 회사를 동서가 설립했다니. 쪽팔리지만 맞아. 그래. 그래도 왜 말 안 했어? 그러면 어머님도 동서한테 이렇게 못 말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서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쉽게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 아무튼 최근에는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서 본사에서 일하며 많은 일을 정리했어. 죽을 때까지 회사를 선도하고 싶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실을 맛본 것 같아서 기쁘네요. 형님과 소중한 인연을 갖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성공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형님과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형님 이야기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로는 형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남편은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오늘은 저랑 같이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아주머니를 만나러 가요. 형님,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챙기셨죠? 살 엄청 빠지셨네요. 네, 속상하게 들어요. 마음의 고생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제 고생 끝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이로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재수 씨, 어디서 있었는지 이제 나타났어요. 아주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잘 못 지냈어요. 재수 씨를 보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말없이 안 사라질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한 이야기가 진짜 맞아요. 비바이오 회사를 세운 것이 맞다고요? 혼자만 가히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막막하고 비양심스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이 사람과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나는 형의 동생인 강보경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희수의 신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버지는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고 서울대 공대 출신이라고 하시던데요. 어릴 때부터 잘 부시고 다시 조립하는 것에 자신 있었답니다. 물론 부시는 걸 싫어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데 사실 제가 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가 뭘 만드시든 투자할 의사가 있어요. 아니요, 말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남편 동서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다음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왔어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어려웠지만 2년 동안 동서가 모든 것을 챙겨주며 저희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게 형님이 준 것은 감사할 뿐입니다. 형님이 내 인생에서 유일한 가족이시니까요.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정말 서놓으면서 살펴주신 경우가 많아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제가 알아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서워했으면 놀라서 만나서 제 모습 같은 걸 내밀지도 못하겠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돈을 꼭 받아야 해요. 그리고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기참 원장님도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더니 형님 이제 형님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사라지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형님한테 다 얘기할게요. 가족은 그런 거래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잘 보살펴주고 이제는 평생 형님한테 다 할게요. 형님 정말 사랑해요. 동서 나도 동서 사랑해. 그리고 항상 고마워 알지. 그러면서 동서의 투자로 아버지와 남편은 제2의 사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에 있는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어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되돌아보니 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좌절한 적도 있고 화가 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기분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려 합니다. 후회만 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분명 지나고 보니 꽤 잘 살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반백년 인생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지내세요.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정말 서놓으면서 살펴주신 경우가 많아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제가 알아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서워했으면 놀라서 만나서 제 모습 같은 걸 내밀지도 못하겠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